코스피가 15개월 만에 226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연말 연초를 흔들었던 이슈들이 잠잠해지며 다시금 상승 탄력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10만 원 등 이번 상승은 전기전자 업종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만들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수 상승은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달렸다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2020년 전기전자 업종의 전망은 어떨까요? 금일 시황 먼저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07포인트 상승한 2262.6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58억 원, 기관이 170억 원을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531억 원을 순매수해주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을 누르던 뚜렷한 악재가 해소된 가운데 미국 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진 뉴욕 3대 지수의 연이은 신고가 경신 등과 또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이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LG화학은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검토 소식이 들려오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94포인트 하락한 683.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548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771억 원, 외국인이 712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의 전체적 약세 흐름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우한 폐렴이 국내에도 첫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고 안철수 전 대표 관련주들은 총선 불출마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테마성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강했습니다. 이은택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가 52주 신고가이자 작년 고점을 넘어섰다며 조정 없는 랠리는 없고 이번 주 단기 심리지표 역시 과열권에 진입할 것이 유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시황 보셨습니다. 이제 증권부 배우환 기자와 함께 전기전자 업종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강한 변동성을 수반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는 좀 잠잠해진 모습이고요. 미중 간 무역 분쟁 1단계 공식 서명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많이 완화가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앞자리 6을 봤고요. 저희는 SK하이닉스 10만 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역시나 대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 전망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가에선 반도체 및 관련 장비 기업들의 추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증권연구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반도체 업황 전망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역 분쟁 완화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G와 인공지능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수요 측면에서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이 하반기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전 세계 공급사들의 증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계속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공급이 천천히 늘어나야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여러 분야에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설을 천천히 추진한다면 상반기에 좋은 업황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되고요. 만약에 증설을 급격하게 진행한다면 상반기에 그 업황 좋았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인데 하반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증설 속도에 달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증설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공급이 증가해 반도체 업황에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증설이 천천히 진행되게 되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올해 전체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본다면은 5G와 인공지능의 수요로 전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세스 2020이 있었습니다.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CES 트렌드 역시 인공지능과 5G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신 김경민 연구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인공지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AI 트레이닝 쪽이 있고요. 그리고 훈련을 마친 인공지능들이 그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추론하는 AI 인퍼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AI 트레이닝 시장이 활성화됐었는데 올해서부터는 AI 인퍼런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인퍼런스 시장의 신규 수요를 노리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과거에 제가 CES 방문했을 때 가장 차별화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네, 김경민 연구원은 현장에서 들은 AI 인퍼런스 경쟁 업체가 현재 50여 곳에 달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김 연구원은 AI 인퍼런스 시장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AI 트레이닝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설명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전에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상화폐 채굴용 반도체 칩은 무조건 삼성전자 아니면은 대만 TSMC에서만 생산했어요. 그게 선단 공정에서만 생산을 해야지 성능이 좋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유행했던 가상화폐 채굴용 칩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규 수요가 시작되는 인공지능 칩들이 다 선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파운드리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상장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뿐입니다. 예, 파운드리 수요, AI 관련해서는 처음 지금 저희가 접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는 없었나요? 네. 김 연구원은 AI 기술이 영상과 음성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설명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시중에 나온 AI 트레이닝이나 AI 인퍼런스 쪽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저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쪽 수요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영상 분석이고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분석한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제가 찡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웃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졸고 있는지 아니면 졸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지 이런 저의 그 얼굴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목소리는 감정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분들 목소리도 다 유사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네, AI 관련된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5G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달리고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5G 업종들도 이익 개선, 주가 상승률이 엄청났는데 올해도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합니까? 네, 지난해 5G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굉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KMW와 OE솔루션 등의 주가가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1년 사이에 최저 4배에서 최고 8배까지 이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역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겨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4G 시절에 그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4G가 시작된 것은 2010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 기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4G 보급률이 60%가 넘을 때까지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주가가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TSMC의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의 퀄컴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매출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를 했었어요. 그 시장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면의 초입이고요. 따라서 향후 실적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3년 정도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업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배 기자, 올해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김경민 연구원은 상반기 반도체 업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전에 보면은 수출 데이터의 성장률이 계속 성장은 지속되는데 성장 속도가 확 둔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성장을 하다가 성장 속도가 갑자기 확 둔화되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ETF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3개월 지속된 마이너스 수준의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이번 1월 잠정치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반도체 업황은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기대해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2020년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이야기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